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읽었고요. 오늘 리뷰를 할 건데, 이 책에는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5천년 지혜를 담은 안식일 특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시간관리 베스트셀러 작가 추천서라고 합니다. 자, 인생의 무게를 들어주는 완전한 휴식 수업. 마릴린 폴 지음, 김태훈 옮김, 청림 출판에서 2019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니까 조금 더 쉬고, 그 다음에 멈추는 시간, 뭐 휴식 시간, 이런 것들에, 그걸 여기서는 오아시스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속도를 늦추는 것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 친구와의 대화, 느긋한 식사 시간을 틈틈이 일과에 끼워 넣으려 애쓴다. 심지어 명상이나 기도도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우리의 피로를 전혀 줄이지 못한다. 한두 시간째 충전을 해보지만 금방 방전되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일 뿐이다. 라고 하네요. 이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내려올 수 있는지는 모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 압박감, 긴장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일하지 않는 시간, 멈추는 시간, 쉼, 안식일, 휴일, 오아시스 시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오랜 관행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이라는 단어는 고통스럽고 달갑지 않은 의미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즉각 거부 반응을 보인다. 안식일은 단어의 어원과 달리 수세기를 지나는 동안 다른 의미와 연상이 덧입혀져 있다라고 하네요.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삶을 바꿀 만큼 충분한 활력과 생기를 북돋는 휴일을 보내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오랜 관념을 버려야 한다. 전통적인 휴일이 주는 엄격함에서 벗어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어떤 휴식이 주는 엄격함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자, 최근 갤럽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밝힌 미국인은 무려 수백만 명으로 응답자의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숙면은 운동과 좋은 음식만큼 건강에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17시간에서 19시간 연속으로 깨어 있으면 술에 취한 상태와 비슷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잠을 덜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의 어떤 소중함,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여기 이 책에서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의욕 없이 살아간다는 것. 면역계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의미 없이 디지털 기기를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 탈진, 번아웃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 탈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회복이 어려운데도 내면의 열정이 사라지는 데 따른 정신적 영향은 대부분 간과하기 어렵다. 정신적 영향은 대부분 간과하기 쉽다. 하루를 보낼 의욕 없이 잠에서 깨어나는 일은 삶의 즐거움을 갉아먹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이때 삶은 풍요가 아니라 절망감을 안긴다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행복하게 의미하지 않는다. 이전 세대와 다른 풍요로움과 경험들은 충분히 누리고 있어도 가슴에는 공허함과 희미한 불만을 안고 있다. 탈진은 일과 인간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속도를 늦춰야 할 때 시간이 부족한 문제에 대한 답은 일주일에 한 번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이 말은 반쯤 정신이 나갔거나 완전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 시간이 없으니 시간 관리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그렇다. 의식을 치르듯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고 삶을 음미할 시간을 보내면 자신을 추스릴 수 있고 일할 때 더 많은 활력과 열의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체계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다. 자, 이메일 금지라든지 이메일 금지를 하는 시간, 정기 휴가, 연휴 기간 의무 휴식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 한 1, 2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업무 시간 외에 뭐 카톡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한 사람의 어떤 휴식 시간은 중요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자, 정기적으로 쉬면 세상에 더 넓은 시각도 생긴다. 우리를 둘러싼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류하게 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대한 공감과 연민이 깊어진다. 이처럼 매주 휴식을 취하는 일은 그 혜택이 엄청나다. 다만 그 혜택을 누리려면 영혼을 위한 황금을 캐야 한다. 매주 하루씩 쉬는 것은 분명 현재 우리의 문화와 어긋나는 데다. 그 황금을 캐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휴식이 주는 그 굉장한 의미, 그 황금을 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안식일 만들기. 내 안에서 일과 여가 사이에 투쟁이 벌어진다. 나는 오아시스 시간을 알기 전까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하루 온종일 쉴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하루씩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잠에서 깨어도 정신을 차릴 때까지 침대에 잠시 머무는 시간. 잠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간 후 하루를 맞이하는 기쁨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 피부가 말한 깊은 여가나 내면의 목소리나 영혼의 나직한 중얼거림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정적과 감사 그리고 축복의 순간을 조용히 아니면 소중히 여기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오아시스 시간을 찾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안식일을 위한 여러 지침서를 발견했다. 자, 댄 롤먼이라는 사람이 10가지 안식 원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이 디지털 기기를 피한다. 2번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한다. 3번 건강을 챙긴다. 4번 밖으로 나간다. 상업활동을 피한다. 6번 촛불을 밝힌다. 7번 와인을 마신다. 8번 빵을 먹는다. 9번 조용한 곳을 찾아낸다. 10번 남을 위해 베푼다.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 지침서들을 따르면 자신의 오아시스 시간의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디지털 기기를 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교류하고 건강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고 상업활동을 피하고 촛불을 밝히고 와인을 마시고 빵을 먹고 조용한 곳을 찾고 남을 위해 베푼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면서도 조금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숨가쁘게 살아온 일과에서 벗어난다. 2번째, 효율적인 일이 아닌 좋은 일의 가치를 음미한다. 3번째, 세상의 경이롭고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신성한 감각을 느낀다. 4번째, 끝없는 욕구를 자극하기보다 지금 현실의 아름다움을 본다. 5번째,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6번째, 쓸모를 따지지 않고 예술과 창조적 활동을 즐긴다. 7번째, 즐기고 축복하고 사람들과 어울린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필요한 7가지 이유,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안식일을 탐구하면서 오아시스 시간의 핵심 요소들을 찾아냈다. 안식일의 핵심은 지키고 준비하는 것, 시작하고 끝내는 것,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 속도를 늦추는 것, 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이렇게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의 핵심은 지키고 준비하는 것, 시작하고 끝내는 것,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 속도를 늦추는 것, 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자, 그 외에 뭐 나만의 시간을 지키는 5가지 등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을 잇고 현재에 빠져들 때 우리는 최고의 경지, 이른바 몰입이나 절정의 경험으로 불리는 상태로 접어든다. 취미, 독서, 정원 가꾸기에 몰두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몰입하고 몰두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 뭐 취미, 독서, 전문 가꾸기 등 뭐 친구나 가족들과의 그런 좋은 시간들, 그런 산책이나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자, 속도를 늦추고 시간과 공간을 천천히 음미하는 일은 활력과 맑은 정신을 안겨주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해 필요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밑줄을 꺼놨거든요. 경로를 수정하게 된대요. 자기 정신이 맑고 활력이 있으면 그 성찰해서 경로를 수정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조금 다른 어떤 마음들을, 깨끗한 마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두르면 공감 능력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밑줄을 꺼놨거든요. 서두르면 공감 능력이 줄어든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그 여유롭게 생각하면 공감 능력이 키워진다고 하고요. 너무 서두르면 공감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속도를 늦추면 선행을 더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속도를 늦추면 공감 능력이 늘어나고 선행도 더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볼 때 그 굉장히 그 어떤 쉼과 쉬고 나서의 어떤 그 마음이 릴렉스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어떤 심리학 교수들의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쉬는 방법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모든 고민을 멈추는 나의 안식일, 잊고 있던 행복을 되찾는 가장 오래된 지혜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유대인 5,000년의 지혜를 담은 예일대 안식일 특강이라고 했죠. 그거하고 이렇게 일맥상통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뒤로하고 일상의 문을 조용히 닫는 시간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지만 삶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하네요. 멈춤의 시간, 쉼, 안식일, 휴일, 그 시간 모두들 오아시스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아시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